안녕하십니까. 붙들정보시스템 AI 기술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배민규 이사입니다. 이번 세션은 금융기업 RPA 도입 튜토리얼에 대한 RPA 도입에 있어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운영 효율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업무 사례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와 최근 금융시장 그리고 RPA 도입 시 한 번쯤 고민해야 하는 내용과 업무 사례이며 마지막으로 RPA 사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붙들정보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붙들정보 시스템의 붙들은 무언가를 붙들다라는 표현의 붙들입니다. 붙잡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 붙들정보 시스템의 사업 영역은 컨택센터 등 금융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공급은 물론 컨설팅과 품질 관리, 그리고 교육, 기술 지원도 IT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더 높은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붙들일까요? 저희는 24년 동안 다양한 SI 프로젝트를 경험하였고 GS 인증으로 검증된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인증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SP 2등급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우수한 사업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은 물론 보안, 감리, 그리고 컨설팅, 아키텍처,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 250여 명이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시장의 현재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점포수가 최근 5년간 약 1,000곳이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금융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화폐 유통 방식이 바뀌고 금융시장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원인입니다. 현재 송금의 90%가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영업부의 탄생과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자리를, 나의 역할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척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그들은 단순하다, 익숙하다, 삶과 밀접하다, 무슨 페이, 금융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키워드를 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N사와 K사입니다. 이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키워드가 바로 그들의 무기입니다. 대한민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4,200만 정도의 고객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했습니다. 아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지폐에서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RPA는 더욱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확장을 위한 신기술 접목은 물론 이기종간 인터페이스 역할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RPA 도입 시 한 번쯤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초기 도입부터 검토되면 좋겠지만 사업 확장 시 필히 검토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보안 강화에 대한 사례입니다.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취급과 반출, 프로세스나 시스템 변경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시, 정보보안과 협의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곳은 부서별 또는 업무 특성별로 분류하고 보안과 안정성을 위해
가상화로 구축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사 사례와 같이 부서별로 권한과 것을 할당하고 출입 통제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된 곳을 RPA 운영실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암호는 RPA로 구현 가능하나 자동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보안 강화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다음 설명드릴 컴플라이언스로 귀결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계정관리 사례입니다. 초기 사업에는 시행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곧 전체에 동일하게 부여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정보보호 책임자인 CISO조차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렇듯 너무 많은 업무 권한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정보 취급이나 DB 접근 등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것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에 민감한 저축은행을 생각하면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것을 점검한다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책임이 명확하면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업무 시스템 헬스 체크를 RPA로 자동화하면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RPA를 운영함에 있어 프로세서 정의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표준화와 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를 위해 절대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중 변경된 프로세서는 필히 정의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발자와 운영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 모두에게 최신화된 프로세스 정의서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RPA에서는 운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 작동하는 RPA는 변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AC 화면은 업무 시스템 개발자와 RPA 운영자 간 소통을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분석과 설계 과정에서 파악된 업무 화면을 RPA가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해당 화면이 변경될 경우 RPA 운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는 RPA 운영자가 신속한 변화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목표로 개발된 집단 대출 사례와 여기서 발생한 CDD, 즉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금융 컴플라이언스 대응 업무, 그리고 법원에서 발송한 개인 회생우편물을 OCR 처리하여 EDMS에 등록하는 업무 사례입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서 개선 사례입니다. 많은 단계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담당자는 결과만을 검증하면 어떨까요? 본 업무는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계마다 RPA 봇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는 결과를 검증합니다. 업무 단계마다 사용되는 화면이 다르고 입력되는 값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정교한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정교한 설계는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RPA 특성 모두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시는 CDD 등록은 다음 장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RPA의 활용 사례입니다. AML 대응 미흡으로 NH농협은행은 120억 원을, 기업은행은 1,049억 원을 가진 금을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농협은행 해당 지점의 1년 순이익이 68억 원이었다는 감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RPA가 금융 컴플라이언스 대응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RPA는 까다롭거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AML 최신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화면은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일 발생한 여수신 신규자를 조회합니다. 또한 CDD, 즉 고객 확인 의무에 대한 처리 내역을 조회하여 신규자와 비교 후 비처리 또는 오류 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수행합니다. 간단하지만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관련법 준수를 위한 RPA의 훌륭한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CR 적용 사례입니다. 현재 100%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법원 개인 회생 우편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개인 회생 업무의 특성상 금지, 개시, 수정, 인가 등 단계별 반복되는 우편물 관리는 많은 업무량과 수작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RPA는 수신된 이미지를 OCR로 인식하여 업무 시스템과 비교합니다. 또한 OCR로 인식된 값을 업무 시스템에 추가로 등록하고 이미지 파일은 EDMS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스캔 이미지가 좋지 않아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 결과 또한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업무 담당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PA 최신 트렌드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 발굴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포털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챗봇과 AI OCR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역할 또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콜센터 후처리 업무에도 RPA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업무 발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 전 전자신문을 스크랩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종 규제와 관리 그리고 안팎으로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RPA는 이제 여러분의 팀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좀 더 의미 있는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금융권의 허리라 들었습니다. 신체에서 허리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AI OCR 엔진은 어떤 솔루션이 사용되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비나 구글, 또 OCR 처리, 질문을 동시에 주셨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OCR 처리한 문서는 모두 사람이 한 번 이상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성이 확보된 문서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거를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OCR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삼성 브리티 RPA하고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삼성 AIC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좀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던 같은 엔진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AICR을 공급할 수도 있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단순한 업무다 그러면 에비사나 구글 뭐 다 가능합니다. 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할 수는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AICR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OCR로 처리된 문서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100% 재검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원본 화질이 좋거나 인쇄가 정확하게 된 문서들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한 달, 두 달 정도의 수차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후에는 안정화시켰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검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00%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QA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약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